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육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육합이요, 뭐 부부의 합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있고, 글자끼리의 합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사실 저는 뭐 부부의 합이니 뭐니 이런 거는 다 이제 빗대어서 설명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얘네들이 왜 합이 됐는지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저희는 아직 초급 단계이기 때문에 굳이 어려운 음력 쓰지 않고 양력 기준으로, 물론 이제 양력이 100%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만 일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력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인월은 양력 기준으로 2월입니다. 3월, 4월, 5월, 6월, 그리고 어디 갔습니까? 있구나.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3월이라고 쓸 뻔했네. 1월입니다. 자, 공통점이 보이시지 않으신가요? 자, 2월하고 11월은 날씨가 비슷합니다. 3월하고 10월은 또 날씨가 비슷하고요. 4월하고 9월도 이제 기온이 비슷하다고 해야 되겠죠? 날씨라기보다는요. 그리고 5월하고 8월도 아시겠지만 뭐 비슷합니다. 그리고 6, 7월 대단히 뜨겁죠. 그리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8월 중순부터 조금 꺾이죠, 더위가. 그리고 12월 춥고요. 1월도 대단히 춥죠. 자, 지금 보시다시피 이 육합이라는 녀석은 같은 계절은 아니지만 어떤 같은 양상을 보이는 그런 온도의 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좀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순서대로 하나씩 위로 올려서 한번 보겠습니다.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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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칠판을 좀 큰 거를 장만하든지 해야 되겠어요. 자, 인의 합목이라고 하죠. 인목과 해수가 만나서 나무가 된다. 아마 예상하셨을 겁니다. 저는 지장간 충이죠. 네, 지장간 매니아죠. 네, 그래서 또 지장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 병, 갑, 임, 그리고 갑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인의 합목은요, 수가 수생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어떤 사이클로 움직이느냐를 보시기 전에 어떤 기운이 강성한가를 한번 보세요. 목이 강성하죠. 물론 수생목, 목생화 해서 또 화가 강성해진다고 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목이 강성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의 합, 목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수는 완전히 사라지겠죠. 네, 왜냐면은 목생화로 결국에 가버리게 되면 더 뜨거워져 버리기 때문에 이 수기운은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해파라고도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어느 쪽이 파괴되는지 아시겠죠? 해수 중에 임수가 파괴된다라는 의미이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생목, 목생화로 흐르고 있는 모습이 또 보이고요. 자, 그 다음 또 지우고 네, 이제 이 친구 빼고요. 이 친구 빼고 이 친구랑 이 친구를 올려다 보겠습니다. 갑, 을이 있고요. 신, 정, 무가 있습니다. 참 이 술토 이 녀석이 참 재밌어요. 그죠? 가을 기운하고 여름 기운을 같이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두 친구들 사이에 또 작용을 저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눈에 띄는 거는 나무고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불씨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작용을 보자면은 이 녀석은 또 이 녀석을 치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나무가 화를 생해주는 형태로 가게 됩니다. 물론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음간은 음간들끼리 대단히 잘 생해주고 양간은 음간을 생해주는 게 간헐적으로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묘술합
화라고 보는 것은 맞지만 이 둘이 만나서 이거 커다란 불씨는 아니잖아요. 대단히 큰 불씨다라고 보는 건 무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보느냐? 화기를 갖는다. 자, 그럼 이게 이제 해석상에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둘이 합치를 해서 사라지는 개념이 아니에요. 얘네는 사라지는 개념이 아니라 둘은 그대로 있지만 이 가운데서 은은하게 화기가 올라온다. 정화니까요. 이제 그렇게 봐주시라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 친구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은근 귀찮네요. 자, 네. 다음 친구는 진유합금입니다. 을, 정, 기가 있고요. 경, 신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저희가 이 안에서 일어나는 아이고, 네, 을종 문대 세상에. 네. 이 안에서 일어나는 작용력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마찬가지죠. 이 녀석도 참 재밌어요. 그 봄의 기운과 여름의 기운을 와, 저 지금 뭐 한 겁니까? 네. 을개 무죠. 정말 죄송합니다. 을개 무. 그 봄의 기운과 겨울의 기운을 같이 가지고 있죠. 그럼 이제 이 친구 작용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얘가 얘를 또 싹둑 잘라 먹겠지만은 눈에 띄는 거는 토생금이 아무래도 이제 눈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 양간 위주로 봐주시면 조금 더 쉽겠죠. 물론 또 이제 금생수 해주는 기운도 있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금기가 강해진다. 그래서 진유가 합을 했더니 금이 나오더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이 아까 우리 인해한 목에서는 그 간목이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대단히 그 작용이 좀 커 보였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전체적으로 금기가 강한 게 아니라 이 녀석만 금기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 와중에 토생금을 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친구도 얘네 둘이 합을 해서 금으로 바뀐다가 아니고요. 진토는 진토대로 유금은 유금대로 이때 그 자리를 지키되 금의 기운이 맴돈다 쯤으로 생각을 하시면 더 좋으시겠어요. 자, 그 다음 얘와 얘를 올려보겠습니다. 자, 사화와 신금이죠. 무토, 경금, 병화가 있고요. 그리고 무토, 임수, 또 경금이 있습니다. 자, 어떠세요? 아까 인해합처럼 뭔가 한쪽으로 치우쳤다라는 느낌이 드시죠? 뭡니까? 금생수입니다. 수가 대단히 강해졌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화극 금이니까 문제되지 않을까요? 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금은 이 정도의 화기를 받는 걸 오히려 좋아합니다. 네. 그럼 결국에 이 수가 이렇게 커졌단 말이에요. 수가 대단히 커졌겠죠. 수가 대단히 커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화기는 죽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인해합 목을 할 때 아까 뭐가 죽었었는지 기억나세요? 인해합 목을 할 때 제가 비교해서 보시라고 다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목생화 해서 화가 대단히 커졌으니까 수기가 말라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시고, 수생목으로 이 큰 나무들한테 들어가니까 이 수가 말라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시겠죠. 그리고 아이고, 네. 그리고 흔들렸네요. 이 두 친구들을 이제 비교해 보시면은 금생수가 대단히 크다는 거 아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두 친구들 비교하시면은 목생화가 대단히 크다는 것을 또 아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그럼 이제 여기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사신합수는 사화와 신금이 만나서 물이 됐다라고 하면서 그럼 네 말대로 하면은 결국에 목생화가 돼가지고 얘가 쪼그라들었으니까 그럼 인해한 목이 아니라 인해합수라고 화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단히 좋은 생각이신데, 자, 화와 수가 있으면 누가 더 강합니까? 1대1 상황이라면 당연히 수가 더 강하죠. 그러니까 이때는 병화가 기를 아예
그 모표기 때문에 이제 수기가 강하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거고, 여기는 아무리 화가 커졌어도 수는 수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인해합 화라기보다는 인해합 목이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자, 앞서 말씀드렸던 묘술합화 그리고 진유합금은 그 각각의 고유한 성정을 유지한 채로 어떤 금기나 화기를 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조금 다르죠. 사신합수나 인해합 목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이때는 임수가 수생목으로 빨려 들어간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화기가 너무 강해져서 얘가 쪼그라든다라고 했으니까 아무래도 음의 이 임수의 어떤 피해가 예상이 되고요. 이제 이 경우를 보시면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금생수 한 다음에 수기가 더 강해졌으니 화기는 많이 죽어버리겠죠. 그럼 얘네들은 작용력이 좀 있다. 그럼 이 작용력이 있다라는 건 결국에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고유한 성정을 유지한 채로 있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실제로 그 고유한 성정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그 중에서도 이 화가 수를 극하는 인해합 목보다는 사신합 수가 불을 끄기 때문에 그러한 성정이 좀 많이 나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사신합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형살, 그래서 사신형도 되는 겁니다. 자, 물론 제가 영상에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형살이 있다고 무조건 무서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그냥 말 그대로 화기가 좀 죽는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요것도 저희가 응용할 수 있겠죠. 어떤 분이 지지에 저렇게 사신합수가 있다, 사신합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거 괜히 지웠네. 네. 자, 그러면은 금생수가 너무 강해지니까 화기가 꺼질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여기에 오화가 있다? 자, 그럼 화기가 더 강하죠? 꺼지겠습니까? 작용이 별로 적을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또 응용도 해보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아이고, 이게 삐뚤어진 거 자꾸 신경 쓰이네요. 그냥 뗄게요. 제가 깔끔하지는 않은데 또 약간 좀 안 깔끔하다 보니까 좀 깔끔하려고 하는 그런 구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얘네들은 말 그대로 온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은 좀 편할 것 같으세요. 지장간을 물론 이제 보셔도 되겠지만, 여기는 이제 지장간을 보시면은 그 화가 전체적으로 지배적이라는 걸 당연히 아실 수 있고요. 여기는 이제 지장간을 보시면은 사실은 수가 전체적으로 좀 지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위해서는 차라리 온도로 보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오미합오. 얘네들은 정말 한 덩이가 돼요. 한 덩이가 돼서 그냥 화기가 됐다, 그냥 오화가 됐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자축은 자축합 토죠. 자축합 토죠. 자축합 토 같은 경우는 얘네가 지금 12월 그리고 1월입니다. 이때가 사실은 정말 혹한기예요. 정말 추울 때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 쪽으로 쏠려 간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시겠고,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 고유성이 꽤 살아 있어요. 고유성이 대단히 많이 살아 있는 상태로 토 쪽으로 슬그머니 조금 더 치중되는 느낌이에요. 하지만 이 친구는 정말 강력한 화기를 보이고요. 지장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휴지가 밑이 들렁들렁 거리네요. 지장간 비교해 보겠습니다. 삐뚤어지지 말아라, 삐뚤어지지 말아라. 오케이. 자, 지우개를 좀 깔끔하게. 네. 병, 기, 정, 그리고 정, 을, 기. 여기는 보시다시피 그냥 화기예요. 화기. 목생화. 화기입니다. 정말 뭐 순수한 화기예요. 순수한 화기가 되니까 오미합 오는 정말 오라고 불러도 좋아요. 제가 이거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아까 우리가 인해합인 이렇게 얘기 안 했죠. 인해합목, 그 오행으로 얘기했어요. 사신합수, 사신합임 이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근데 얘는 오미합 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 이유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한 오미합 오,
정말 그냥 오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얘는 자축합 토잖아요. 얘도 한번 볼게요. 자, 네. 임계, 개, 신, 기. 자축합 축이라고 안 하잖아요. 자축합 토라고 하는 이유가 얘는 지금 보시다시피 물의 세력이 사실은 더 강합니다. 물의 세력이 더 강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축합 임, 뭐 자축합 수라고 해야 되는데 왜 자축합 토라고 하느냐? 그리고 왜 수라고 안 하냐? 요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들 뭐 나는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취용하지 않겠다 하실 분들은 안 하셔도 좋으세요. 저는 이걸 이제 뭘로 보고 있냐면요,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어떤 온도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인문학이나 어떤 문과 계열은 사실 저 스스로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과 계열은 잘 몰라요. 특히 지구과학도 잘 모르겠죠. 근데 이제 보시면은 얘는 이렇게 가고 얘는 이렇게 갑니다. 오미합오 이쪽으로 갔죠. 얘는 자축합토 이쪽으로 갔죠. 제가 뭐 지구과학은 잘 모르지만 감히 판단컨대 이것은 아마도 그 지구의 어떤 자전이나 뭐 공전 뭐 이런 얘기들 있죠. 그것과 관련된 것이 아닐까라고 혼자서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육합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고요. 한 가지만 더 첨언을 하자면 그 궁합 볼 때 뭐 일지끼리 서로 육합이 성립하면은 궁합이 좋네 어쩌네 하거든요. 그거 믿지 마세요. 네, 믿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뭐 일지끼리 육합이 성립하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미토인데 어떤 사람이 일지가 오하다. 그럼 뭐 부부 관계도 좋고 또 거기다가 속궁합도 좋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믿지 마세요. 네. 근거가 없으면 여러분들 믿으시면 안 됩니다. 믿으시면 안 되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많은 분들한테 이제 여쭤봤을 때는 글쎄요, 이제 궁합이 좋으신 분들도 있으셨는데 그냥 사주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제 궁합이 좋았다라고 판단하는 게 더 맞아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명칭이 뭐 부부의 합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판단하시지 마시고요.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사신합 수는 온전한 수가 되며 이 둘의 고유성을 잃어버린다라고 생각하셔도 좋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묘술합이나 묘술합화나 진유합금이나 또는 자축합토 이 녀석들 같은 경우는 이 고유성은 그대로 유지한 채로 이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 기운이 맴돈다. 정확히 얘기하면은 얘랑 얘는 기운이 맴돈다고 얘는 자수가 축토 쪽으로 조금 더 비중이 실린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때가 더 추운 날씨니까요. 그리고 빠진 게 뭐가 있죠? 네. 얘네 한목 하나, 둘, 셋, 넷, 다섯. 못 빠졌죠? 오미합오. 그리고 이 녀석은 고유성을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다. 그리고 이 녀석 같은 경우도 고유성을 유지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녀석만큼 작용력이 있는 건 아니더라.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냥 오화랑 미토가 한 덩이 불이 돼서 오화가 된다. 즉 미토가 고유성을 좀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오늘 육합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